최고 1원의 집중호우로 인한 돌발 홍수가 예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동북부로 휩쓴 폭우로 버몬트주에서도 역대급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폭우로 최대 5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시카고시 당국이 놀스로데일 10지구 경찰서의 한 이주민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혐의를 조사하면서 브라운 존슨 시장에게 이주민을 위한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고객들을 속인 미국 2위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연방당국과 피해 고객들에게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물게 됐습니다. 듀페이지 카운티 공중보건부가 이 지역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첫 무기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포럼이 이달 16일 오후 5시에 날새 소재한 쌍용 중식당에서 7월 정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이번 모임은 시카고 포럼의 차세대 모임인 비전 커밋이 향후 펼칠 계획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노스캐롤라이나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종교 집단을 거느리고 연쇄 살인을 일삼던 찰스 맨슨의 추종자로 50여 년 전 LA에서 부유한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했던 여성이 어제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7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또 한 차례의 폭풍우가 시카고 지역을 통과하면서 쿡과 디켈브, 캔달 그리고 윌 카운티에 오전 7시 15분까지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었는데요. ABC7 기상학자 제이솔 마르티네스는 앞서 어제 수요일 오전 갑작스럽게 불어닥칠 폭우로 인해 곳곳에 돌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전 6시경에 첫 번째 폭우가 쏟아진 후 오전 10시쯤부터 정오 사이에 두 번째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는데요. 이 비는 오후 7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쿡과 듀페이지, 인디애나의 레이크 카운티에 오후 7시까지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천둥번개로 동반한 소나기는 홍수뿐 아니라 해당 지역 곳곳에 침수나 자연 및 주거지 파괴, 도로 교통정체, 사고 등 여러 관련 피해를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비는 오후 3시에서 7시 사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많은 폭풍이 재발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국립기상청은 폭풍우가 때때로 시간당 최대 2인치의 비를 뿌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북부를 휩쓴 폭우로 버몬트주에서도 역대급 홍수가 발생했죠. 이번 폭우로 최대 5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폭우가 쏟아진 버몬트주의 위누스키 강의 지류가 거대한 폭포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버몬트주의 주도인 몬트필리어를 지나는 위누스키 강의 수위는 2011년 허리케인 아이린이 강타했을 때보다도 30cm나 더 높아졌습니다. 몬트필리어 시내가 물바다로 변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은 카누를 타고 이동하거나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버몬트주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만 하루 동안 2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 전역에서 물에 잠긴 집과 차량으로부터 최소 117명을 구조했다고 당국은 밝혔는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버몬트주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버몬트뿐 아니라 뉴잉글랜드 서부와 뉴욕, 뉴저지주 일부에서도 지난 10일부터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동북부 전체에서 폭우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에서 50억 달러 사이로 추산된다고 민간 기상예보업체가 밝혔습니다.
시카고시 당국이 놀스로드 10지구 경찰서의 한 이주민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혐의를 조사하면서 브랜 존슨 시장에게 이주민을 위한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이 의혹을 계기로 존슨 행정부가 경찰서에 있는 난민 737명을 포함해 시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약 5,300명의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영구 주택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장합니다. 주말 동안 시카고 경찰 내사국과 민간 경찰 책임 사무소가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약 40명의 이민자가 경찰서에서 나와 재배치됐다고 하는데요. 시 당국은 성명에서 모든 이민자들을 경찰서에서 파크 디스트릭트 시설과 또 시카고 공립학교를 포함한 다른 쉼터로 옮기거나 영구주택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존슨은 또한 지난주 시 최초의 이민자 및 난민 관리 담당 부시장을 임명했죠. 시카고는 지난해 8월 이후 11,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았으며 지난 5월 말 5,100만 달러의 이민자 지원금이 승인됐습니다. 시카고는 경찰서 외에도 스트리트빌에 있는 인오브 시카고와 YMCA 웨스트리지를 대피소로 사용 중인데요. 팍 디스트릭트 대변인에 따르면 브랜드 파크, 피오트리스키 파크, 게이지 파크, 리온 비치 하우스도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고객들을 속인 미국 2위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연방당국과 피해 고객들에게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물게 됐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기만적 영업 관행으로 수십만 명의 고객에게 피해를 줬다며 1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9천억 달러는 금융소비자보호국에 나머지 6천억 달러는 미통화감독청에 각각 내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본사를 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피해 고객들에게 총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직접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이 중 2,300만 달러는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8천만 달러를 추가로 배상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당 35달러의 마이너스 통장 거래 수수료를 중복으로 여러 번 부과해 수백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불법으로 취득한 고객들의 신용보고서를 이용해 해당 고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이들 명의로 신용카드 계좌를 다수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인센티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이런 행각을 벌였다고 보호국은 전했는데요. 신용카드 고객들이 받아야 할 포인트나 현금 리워드를 은행 측이 부당하게 거부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앞서 4위 대형은행 웰스파고도 지난해 12월 고객들에게 불법 수수료를 부과하고 금리를 과도하게 책정한 사실이 드러나 보호국으로부터 17억 달러의 역대 최고액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죠. 지난 2016년 웰스파고의 유령 계좌 스캔들 이후 연방당국은 대형은행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듀페이지 카운티 공중보건부가 이 지역에서 웨스턴 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첫 모기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디나와 휘튼, 우데일에서 지난 5일 처음으로 웨스턴 나일 바이러스 양성 모기를 채집했다고 밝힙니다. 지난해에는 5월 24일 로젤에서 웨스턴 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첫 모기가 발견된 바 있죠. 하지만 이날까지 듀페이지 카운티에서 웨스턴 나일 바이러스로 인한 인체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가 올해 일리노이주에서 웨스턴 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첫 모기군을 확인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후에 나온 것으로 해당 양성 모기는 앞서 5월 30일 에반스턴과 5월 31일 파크리지에서 채집됐습니다. 듀페이지 카운티 보건부의 아담 포커 전무이사는 어제 성명을 통해 올여름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웨스턴 나일 바이러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이어 그는 방충제를 사용하고 고인 물을 없앨 것, 애완동물의 물그릇과 새 목욕통을 정기적으로 세척해 줄 것, 또한 새벽녘 야외 외출을 피할 것과 외출 시에는 가능한 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할 것을 당부합니다. 관련 추가 정보 및 데이터는 주 공중보건부 웨스턴 나일 바이러스 웹사이트와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시카고 포럼이 이달 16일 오후 5시 날새 소재한 쌍용 중식당에서 7월 정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이번 모임은 2022년 12월에 창립된 시카고 포럼의 차세대 모임 비전 커밋이 향후 펼칠 계획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김종갑 회장입니다. 이번에는 그 1.5세 그룹, 앞으로 포럼을 이끌어갈 차세대 그룹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함께하는 그런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전 커밋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심 있는 한인 1.5세와 2세들이 주축이 돼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독도 동해 지키기 세계본부 대우를 후원,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목적과 취지의 뜻을 함께한 시카고 포럼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젊은 리더들의 모임입니다. 시카고 포럼을 이끌어갈 그 비전 커뮤니티는 현재 한인 사회에서 1.5세로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임원을 구성하고 앞으로 6개월 남은 동안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12월 말에 인수인계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이번 모임에 대해 차세대가 추구하는 다양성을 적극 수용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임으로서 재탄생하는 데 귀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새로 우리 1.5세를 중심으로 시카고 포럼이 젊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우리 2세들과 1.5세들이 하나의 중심축이 돼서 우리 1세들이 해왔던 지금 12년 동안 해왔던 포럼의 그 어떤 중심적인 그런 어떤 역사 문화, 동해 독도 캠프 이런 활동을 좀 개성해서 더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우리 1.5세 2세들이 미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데 서로 각 분야에 힘을 합쳐서 네트워킹하면서 한인 사회의 그 파워를 키워나가는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시카고 포럼의 24년도 목표는 우리 1세들이 1.5세 2세들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들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김 회장에 따르면 비전 커밋은 지난해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WJ 스포츠의 조 원장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부회장과 사무총장 이외에 9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돼 이끌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저희 조직은 1세들 중심으로 후원이사들이 한 30명 이상 구성되어질 것이고요. 현재 1.5세가 위주로 되는 임원단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그리고 한 9명의 운영위원 1.5세 중에서도 갱년이 있고 연륜이 좀 더 깊은 임원진으로 참여를 못해도 운영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운영위원들이 젊은 임원들을 잘 포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협조하는 그런 운영위원회 체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오는 9월 말 시카고 포럼 1세 회원들과 함께 2세 자녀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시카고 포럼 활동에 대한 동포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우리 2세들과 함께하는 9월 달에 9월 말에 우리 1세들의 자녀들 이런 분들이 현재 시카고 포럼을 이끌어가는 비전 커뮤니티와 그런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9월 말 9월 28일 토요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노스캐롤라이나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버지니아가 2위, 테네시가 3위, 조지아가 4위, 미네소타가 5위에 랭크됐는데요. 텍사스는 5위 밖으로 밀려 6위를 기록했고 7위는 서부 워싱턴주, 8위는 플로리다가 차지한 반면 메릴랜드는 22위, 캘리포니아는 중간인 25위입니다. 인력과 경제, 비용과 자본, 친기업 행정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미국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주로 노스캐롤라이나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건데요. MBC가 매년 평가한 사업하기 좋은 주에 대한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는 고급 인력 1위, 경제 붐 3위, 기술 혁신과 자본 접근 각 6위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버지니아, 교육에서 1위, 자본 접근 4위, 친기업 6위, 인력 7위, 경제 13위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사업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어 선두권엔 들지 못했는데요. 3위는 테네시, 인프라 3위, 경제 붐과 교육에서 각각 5위입니다. 4위 조지아는 인프라에서 1위, 경제에서 4위로 사업하기 좋은 주로 꼽혔는데요. 5위는 미네소타, 인프라 3위, 기술혁신 4위입니다. 6위 텍사스, 자본 접근 1위, 인력과 경제 각 2위 등으로 높은 점수를 유지했지만 생활보건 등이 가장 나쁜 50위를 기록하는 바람에 탑5 밖으로 밀린 겁니다. 7위는 서부 워싱턴주, 8위 플로리다인데요. 지역 경제가 가장 좋은 1위를 차지했지만 인프라가 14위, 인력 15위 등으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매사추세츠주가 15위, 일리노이가 17위, 뉴저지 19위, 뉴욕이 20위에 랭크됐습니다. 테슬라가 솔라루프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6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테슬라 솔라루프를 집에 설치하기로 한 고객들이 2021년 갑작스러운 솔라루프 가격 인상에 직면해 제기한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MBC에 따르면 테슬라 솔라루프 고객들은 테슬라와 계약을 체결하고 집에 시스템을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던 2021년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으로 설치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계약 당시 약 7만 2천 달러였던 태양광 지분 가격이 이 시기 약 14만 6천 달러로 인상된 겁니다. 테슬라는 그해 태양광 설치 가격을 최소 2차례 인상했고 태양광 패널이나 지붕 타일을 주문하는 고객에게 파워월드 가정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함께 주문하도록 의무화했죠. 가격 인상에 반발해 6,300명 이상의 테슬라 에너지와의 솔라루프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드 맥켄지는 2023년 초 기준으로 테슬라가 7년 전에 이 기술을 선전한 이후 미국에 설치한 솔라루프 시스템은 3,000대에 불과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종교 집단을 거느리고 연쇄 살인을 일삼던 찰스 맨슨의 추종자로 50여 년 전 LA에서 부유한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했던 여성이 어제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당국은 올해 73살, 당시 19살 레슬리 벤 하우텐이 가석방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50년이 넘는 옥살이 끝에 어제 새벽 석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벤 하우텐은 맨슨의 추종자들과 함께 1969년 식품사업으로 LA에서 부호가 된 리노 리비앙키와 부인 로즈마리를 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나중에 주대법원이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으로 감형되죠. 벤 하우텐은 당시 자신이 로즈마리 라비앙카 부인의 머리를 베개로 누르고 있는 동안 다른 공범들이 부인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벤슨의 추종자 가운데 한 명이 강요해 자신도 흉기로 부인을 12여 차례나 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당국은 2016년부터 벤 하우텐이 모범수라는 점을 들어 가석방을 5차례 추진했지만 제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게빈 뉴섬 주지사는 매번 거부권을 행사해왔죠. 그러나 지난 5월 항소심 판사들은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을 뒤집고 2대1의 다수결로 가석방을 결정지었습니다. 프론티어 항공사가 오는 가을과 겨울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한 고 와일드 All You Can Fly 패스를 내놨습니다. 패스의 가격은 $299로 오는 9월 2일부터 내년 2월 29일 사이에 사실상 거의 무제한으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All You Can Fly 패스 소지자는 항공편을 이용할 때마다 1센트의 세금과 수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좌석 선택이나 수화물 배송을 원할 경우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패스를 사용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도 있는데요. 가을과 겨울 패스 사용 기간 내에는 9월 4일과 10월 5일, 6일, 9일 등 약 26일의 블랙아웃 기간이 포함됩니다. 시카고에 일어난 날씨 오늘 오후 7시까지 폭풍으로 인한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후 내내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됩니다. 이 비는 목요일 내일도 이어지겠고 일리노이 대부분의 지역에 이번 주말까지 30에서 60% 사이의 찬스로 비 소식 계속 전해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63도. 내일도 기온 오늘과 대체로 비슷합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4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64도, 습도는 89%, 바람은 남동풍이 5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